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민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사실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 뭐 여러 분야에서 개혁은 우선 좀 다음 순위고, 우선은 이 경제, 민생,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역점을 둘 것 같아서 일부에서는 또 이러다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들이 또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뭐, 또 조금 성급하게 보시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또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네. 이번 정부는 개혁을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검찰 개혁은 뭐 바로 이제 이번 특검 정부가 함께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이미 검사들이 알고 보따리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법 개혁의 어떤 큰 그림은 이제 바로 실현이 된다. 그다음에 국방 개혁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아주 내란에 대한 자체 조사 한 번 안 했던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놔두고 내란 종식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민생이야 이제 저기 뭐랄까 뭐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양극화 불평등 이런 제도 개혁도 있지만은 당장 일단은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부터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또 좀 개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응급 조치는 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속도전이 불가피해진 아주 칼날 위에서 달리는 정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여유가 없지. 그때는 그래도 좀 뭐랄까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또 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보수가 완전히 개멸돼서 저항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뭐 저기 뭐랄까 당연한 촛불 개혁을 갖다가 민기적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럴 틈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정부는 거창한 목표가 없어요. 네. 대부분 보면은 뭐 윤석열이 자유가 어떻고 뭐 어떻고 또 뭐 박근혜가 국가의 비정상의 정상화하면서 뭐 또 국가 팔자 고치는 것처럼 하고 완전히 다 때려엎고 뭐 이랬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식의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우선 주어진 당면 과제 해결이 급한 정부.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거창한 담론 얘기를 안 하면서도 그러면서 일은 차곡차곡 단단하게 해나간다. 좀 이런 색깔의 정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어떤 게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기 대부분 실무형 인사를 중용하지 않을까? 어떤 상징성보다는. 어제 뭐 이제 주요 그 직위에 대한 첫 인사가 있었는데, 네. 뭐 그거 아직 뭐 평을 하기엔 좀 이른가요? 예, 예상된 인사 위주로 됐는데, 뭐 예컨대 위성락, 김민석, 이런 그룹들은 좀 뭐, 또 이종석 거기 좀 조금 뜻밖이었어요. 네, 거기는 의외였어요. 그런데 캠프에서 나간 줄 알았는데 그냥 하고 있었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국가정보원장 이랬는데 아마 남북 관계에 좀 많이 주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성락 쪽이 이제 미국 이렇게 좀 많이 좀 보지 않을까. 근데 후속 인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북미국장 지냈고 인수위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고 제가 국방 전문위원인데 거기가 외교 전문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종석 차장은 인수위원 하면서 NSC 사무차장으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의 위성락 이종석은 나름 또 예전에 공조했던 원팀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로 멀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둘이 조금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도도 나오던데. 글쎄 뭐 그런 보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뿌리는 같아요. 그런 점에서 중도파들입니다 의외로. 네. 그때 센 사람들이 뭐 방기문, 김희상 같은 센 보수가 있고 또 한쪽에는 외교부 조약국부터 해서 국정상황실로 이어지는 아주 그 자주파들. 센 자주파들이 있고 민정수석실도 연결돼 있고 NSC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개고생했는데 그때 중간에 끼인 NSC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민주당의 지금 박성환 의원. 거기가 다 NSC 멤버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시절의 일부 인사들이 기용이 됐는데 저는 경험을 중시했다고 봐요. 그럼 뭐 아직은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뭐 좀 불안하거나 조금 미심쩍거나 뭐 그런 거는 지금 보이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가도록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은 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부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이제는 미래를 좀 얘기해보자 이런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리는 일단 암초를 피해야 되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는 것만 해도
이거 집권해서 석 달 안에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쯤부터 보면은 온 신문 기사는 특검이 장식할 거예요. 특검하고 특검이? 검찰개혁. 그렇죠. 오늘 특검이 다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오늘 김건희,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야, 그동안에 정말 뭐, 쌓인 것들이 그냥 다 일거에 올렸다니까? 예. 그러면 이제 특검 출범해야 되고, 정말 국민들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다 이제 검찰개혁이 맞물려 가거든요. 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이 사법, 검찰 이런 문제가 거의 한국 정치에 거의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검이 되면 실제로 매주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만 그냥 오물통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문에 일면 톱으로 기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다 검찰이 또 얼마만큼 저항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약간 좀 또 조선일보는 그런 데 빨대 꽂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당히 과도기적인 게 보통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 여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은 특검을 방어하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여당이 특검을 앞서서 발의하고 만들어 나간다. 이게 얼마나 특수한 국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뜻밖의 어떤 국면, 정체적인 어떤 상당히 어떤 그 비상한 이런 첨예한 논쟁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신속하게 빨리 정리해내고 그러다가 한 정부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그때 이제 전체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면서 개혁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조금 또 두드러진 부분이 어떤 그 탈이념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책도 보고 토론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그 진보적인 이념을,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보수적인, 그런 현실론적인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이제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쌓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잖아요. 그죠? 시장, 뭐, 도지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캠프에 뭐 인선이나 이런 걸 이제 보면 보수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심지어 저쪽 진영에 뭐 적대적인 뭐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뭐 일부 들어오고 그래서 또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은 걱정도 하고 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가는데 그게 뭐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것도 봐야 될까요? 그런 정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다 했던 정치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비주류 소수파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누구보다 보수 말을 많이 경청하고 또 보수도 유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삼고초를 해서 썼던 그런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진짜 뭐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 아닙니까? 그렇죠. 실용적인 보수.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가 좀 문제였어요. 그때는 협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인데 협치를 못했죠. 그러면서 단독 정부로 갔거든요. 오히려 그 과정이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지금 이재명 캠프에는 출신들이 다양하게 어떤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등용하고 쓴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진보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문재인 정부 때는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좀 크게 세상을 품는. 이제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노동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분야에서 이게 어떤 진보 고유의 어떤 가치관 이런 꼭 개혁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현실론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 좀 묻혀서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취임사를 몇 번을 읽었다 하는데 어떤 그 저변의 의지가 있느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중도 보수 노선을 하고 JP하고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평생 가져왔던 신념을 더 구체화하는데 좋은 여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북 햇볕 정책입니다. 절대 여기에 찬성할 수 없는 JP가 햇볕 정책을 찬양했거든. 그러면서 협조를 했거든. 이게 집권 초에 큰 힘이 됐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핵심 가치는 버릴 필요가 없죠. 그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건데 문제는 실행입니다. 실행. 여기에서 유능한 테크노라트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뭐 부동산 개혁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진보의 색깔대로 밀어붙였는데 다 탈이 났거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의당이 다 찬성한 것 같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가불관계부터 개혁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려라. 그런데 그거 개혁은 안 하고 최저임금만 올리니까 편의점 사장님하고 알바가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진 거고 고용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한 지점에 있다. 그럼 반경 500m 이내는 다른 편의점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소상인의 여건을 보장해주고 최저임금도 들어가는 건데 그래야 줄 돈이 생기니까 우리 보십시오. 강남역 사거리 가보세요. 매 모퉁이마다 있어가지고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우리나라 편의점 숫자가 더 많거든. 25,000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몰아놓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붕괴되죠. 그래가지고 절반의 개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그래가지고 전체를 안고 가야 되는데 요것만 콕 집어서 개혁을 해버리니까 다른 측이 붕괴돼 나갔던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보라고 해서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구조개혁이었어요. 구조개혁을 하면서 그 과실을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도록 해달라. 아니 이게 진보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원청, 하청, 또 프랜차이점 본사와 가맹점, 그 다음에 어떤 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거 차별 철폐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익 공유를 하자는 얘기가 일단 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갔던 건데 요 부분은 안 되고 그냥 규제만 들어간 겁니다. 규제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개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장의 개혁이 어렵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유능한 테크노가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다 보면 좀 개혁은 가능하고 될 거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일본이 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진보 정당이 주장했던 걸 다 했어. 그렇다고 일본 망했다는 소리 우리 들어본 적 없고 또 뭐 독일이 노조 가입률이 70%인데 우리나라 10%밖에 안 돼요. 노조가 강한 나라 독일이 유럽에서 뭐 병자가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다 그게 달성되는 데는 그만한 어떤 뭐 여건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해서 다 가지. 그게 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 공론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인재들이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일도 아니고 또 내가 보니까 취임사 보니까 의지가 있더라고. 그러나 조급하진 않아. 그 점에서는 좀 더 지켜볼 여지들이 많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경제 못지않게 안보 문제가 지금 우리 한반도는 정말 중요한데, 또 안보 전문가시니까, 이 대미 관계와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 이게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이게 뭐 파행이 됐잖아요. 일본하고 관계도 뭐, 물론 뭐 일본하고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런 관계는 끌고 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제 탈이 났는데, 이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지금 계속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제 한국이 지금 특히 트럼프 들어서고서 매우 우리가 좀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중심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북한 문제가 한꺼번에 겹쳤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안보의 부담이 커졌는데 지금 얼마 전에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친 사랑도 사랑이다. 거칠게 대하겠다. 그리고 동맹 우방국에 변혁을 요구하겠다 이거지. 돈 더 내라 이거지. 그다음에 중국 때리자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거칠게 들리겠지만 거친 사랑도 사랑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그렇게 대갚아주고 싶어요. 김광석 노래에 나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데 왜 사랑이야 그게. 아프게 만드는 사랑이 왜 사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몇천 명 감청 정도의 충격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협박수단으로 쓰는데 끌려가지 않아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 미국보다 지금 미국은 작아졌고 그때 한국보다 지금 한국은 커졌다는 거. 그게 어떻게 그때같이 절절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잤거든요. 그만큼 이게 국력의 차이가 너무 비대칭적이었는데 지금 우리 조선업부터 해가지고 방산 제조업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커졌다는 걸 알고서 해야지 그때처럼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랑 너나 해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매라는 건 사실 없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비슷한 들리는데. 거죠. 예. 예. 자, 오늘 김종대 전 의원 그다음에 신인기 변호사 모시고 대한민국 어떻게 새로 고칠 것이냐, 이재명 정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주제와 이 책이 참 여러 가지로 아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용이. 예. 뭐 요 책 간단하게 그냥 한번 얘기하시고 정리를 하시죠. 예. 여기요, 4명이 색깔이 다 달라요. 김용남 의원, 그 다음에 박영식 앵커, 신인규 변호사. 이게 각각 소속도 그러니까 다르고. 뭐 보수 진보가 마치 여기서 그 조화가 여기서 되고 있어요. 우리 실용주의자들이니까. 그런데 얘기가 잘 통해서 쓴 거거든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이렇게 진영과 프레임으로 갈라져 있을 때 조금 내가 너무 괴물이 돼가는 거 아닐까?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또 괴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고 결국은 외롭거나 허무하거나 고독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쳤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뭐 또 책을 꼭 읽으려고 삽니까? 우리가 또 넷이 좀 노는 놈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조금 갖고 계시면, 나름 또, 의미도 있어요. 네. 요즘은 그러니까 꼭 책을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이런 거 하나 갖고 있다. 소장도 되고. 네. 저자들하고 같이 좀 논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김종대 전 의원께 감사드리고, 진짜 뭐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 해나가길 정말 두 손 모아 빕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난 3년간 정말 그 스트레스 받았던 거 좀 날리고, 또 우리 나라도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이거 다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멈출 수